13살.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부모님과 쇼핑몰을 걷고 있었죠.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던 순간 낯선 어른이 다가와 말을 걸어요. 노래나 춤 좋아해? 그리고 명함 한 장을 내밉니다. 대형 기획사 로고가 찍힌 카드였죠. 그 순간 당신 인생이 바뀌어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알던 인생은 조금씩 사라져요. 오늘 이야기는 K-팝 아이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끝에 뭐가 남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이며 모든 아이돌과 모든 기획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기뻐했죠. 큰 기회야. 이건 운명이야. 며칠 뒤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받습니다. 두툼한 종이 묶음,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였죠. 아무도 끝까지 읽지 않아요. 읽어도 사실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중간쯤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훈련 및 관리 비용은 연습생 본인 부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그때 아무도 몰랐죠. 보컬 레슨, 댄스 트레이닝, 숙소, 식비, 이동 비용, 스타일링까지 이 모든 게 미래의 당신에게 청구될 돈이에요. 펜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냥 학생이 아니에요. 첫 출근은 새벽이었어요. 기숙사는 작았고 한 방에 여러 명이 같이 지냈죠. 벽이 얇아서 밤마다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처음엔 괜찮아? 하고 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안 물어요. 여기서는 울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거든요. 아침 식사는 늘 정해져 있었어요. 단백질 위주의 음식, 조미료는 없고 양은 항상 똑같아요. 벽에는 체중표가 붙어 있었고 목표 숫자는 당신의 체형과는 전혀 맞지 않는 수치였죠. 정해진 요일마다 체중을 재고 기준을 넘으면 식사가 줄어요. 연습 중에 쓰러지는 아이도 있었어요. 잠깐 끌려나갔다가 그날 오후엔 다른 아이가 그 자리에 서 있죠. 평가가 가까워질수록 숫자는 더 중요해져요. 이번 주 안에 줄여. 안 되면 다음 기회는 없어.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죠. 늘 그래왔으니까요. 며칠 동안 거의 안 먹고 연습이 끝나도 혼자 남아요. 땀을 더 흘리려고 옷을 여러 겹 입고 물도 조절해요. 평가날 아침 어지러워서 벽을 짚고 서 있어요. 숫자가 기준 안에 들어오자 트레이너가 말하죠. 수고했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낮에는 연습, 밤에도 연습. 휴대폰 볼 시간은 거의 없고 SNS에는 친구들 학교 생활이 올라와요. 생일 파티, 수학여행, 졸업사진. 언제 볼 수 있어? 메시지가 와도 답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단 이제는 아예 다른 세계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연습실 밖에는 당신 자리를 노리는 아이들이 줄 서 있어요. 더 어리고, 더 예쁘고, 더 절박한 애들. 어느 날 새 연습생들이 들어와요. 이미 사설 레슨을 받고 온 아이들도 있죠. 그 애들은 덜 지쳐있고 덜 망가져 있어요. 누군가는 충분히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명단에서 사라지죠. 위로는 안 해요. 여기서는 다들 경쟁자니까요. 어느 날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짐을 싸서 현관까지 나가죠. 그때 계약서가 떠올라요. 데뷔 전에 나가면 그동안의 비용이 정산된다는 조항. 그 금액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예요. 가방을 다시 풀어요. 여기는 나가는 곳이 아니라 그냥 버티는 곳이에요. 3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이름이 불려요. 당신은 데뷔조에 들어갑니다. 해낸 거죠. 드디어 데뷔해요. 축하를 받지만 연습실에 남은 아이들의 표정은 비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아주 오랜 시간을 버텼지만 이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조용히 사라져요. 이 업계에서 시간은 자산이 아니라 감점이에요. 데뷔 준비는 숨가쁘게 진행돼요.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노래와 안무를 외워야 하고 기자회견에서는 늘 같은 질문에 웃으면서 답하죠. 없어요. 팬분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사실은 계약서에 연애 제한 조항이 있어요. 그 기간도 길고요. 무대 위에서는 정말 빛나요. 카메라, 조명, 환호. 그런데 무대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숫자가 기다려요. 수익, 정산, 성과. 앨범이 나와도 당신 통장은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깨닫죠. 아직도 빚을 갚으려고 일하고 있다는 걸. 깊은 새벽, 녹음실에서 같은 부분을 계속 불러요.
목소리는 점점 갈라지고 프로듀서는 짧게 말해요. 다시. 날이 밝아갈 즈음 바로 다음 일정이 이어져요. 헤어와 메이크업 시간이죠. 탈색은 올해만 4번째예요. 머리카락이 뭉텅뭉텅 빠지고 있죠. 오전 연습실 바닥은 차갑고 부어있는 발목으로 또 움직여요. 정오에는 팬들을 만나요. 수백 명의 팬들이 소리 지르고 울고 당신의 일부를 원하죠. 손이 경련을 일으킬 때까지 앨범에 사인하고 웃고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말해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백스테이지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 댓글들이 보이죠. 쟤 살쪘어. 얼굴 부었네. 몸무게 늘었다. 어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이었는데 그들이 알아챈 거죠. 매니저가 따로 불러 말하죠. 오늘 저녁 먹지 마. 그날 밤 또 한 아이돌이 활동을 멈췄다는 기사를 봐요. 이유는 자세히 나오지 않고 며칠 뒤엔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느 새벽 병원 복도에서 링거를 맡고 있는 멤버를 바라봐요. 공식 발표는 늘 같아요. 충분히 회복되면 돌아올 예정입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자리는 금방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룹은 조금씩 흔들려요.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사라져요. 업계는 빠르게 변하고 더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어느 날 짧은 말 한마디가 내려와요. 계약은 여기까지야. 오랜 시간 쌓아온 것들이 그 한 문장으로 정리돼요. 몇 년 뒤 당신은 아직 젊어요. 하지만 이 업계에서는 이미 과거죠. 지금은 평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가끔 누군가 묻죠. 예전에 아이돌이었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요. 집에 와서 옛 무대를 보면 화면 속 사람은 좀 낯설어요. 그건 당신이 아니라 수백만 명을 위한 환상이었고 그 환상 뒤에 있던 사람을 아무도 보지 않았거든요. 문득 지금도 어딘가에서 오디션을 보고 있을 아이들이 떠올라요. 계약서도 제대로 모르고 서명하는 그 아이들. 말해주고 싶지만 아무 말도 안 해요. 당신도 그랬으니까요. 당신은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무엇을 잃었을까요? 화려한 무대 뒤에 남은 건 무너진 몸과 비어있는 시간, 그리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보지 않는 K-팝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무대는 끝나도 그 대가는 몸과 시간, 그리고 기억에 남아요.